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모든 창업, 구름 위를 미끄러지듯 스무스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삐걱삐걱 마음처럼 굴러가지가 않죠. 꿀렁대는 비포장도로를 함께 닦아주러 왔습니다. 자, 안전 멘토링을 도와줄 강종수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업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멘토 강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전지대를 자처를 하셨는데요. 세상에 안전한 창업이란 게 있습니까? 아니요, 창업은 사실 리스크, 위험의 연속이고요. 하지만 이 위험의 연속이니만큼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알아보고 건너야 하는 그런 또 건널목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도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안전지대를 자처했습니다. 예, 뭔가 우리 멘토님을 보면 참 얼굴이 참 이게 미남이시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호등처럼 참 안전감을 주는 네, 얼굴이다. 감사합니다. 예, 신뢰가 쌓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우리 멘토님께서 보시기에 제 얼굴은 어떻습니까? 신호등으로 치면은 파란불 같은 존재들도 필요하거든요. 예. 제가 잠시 쉬었다 가고 돌아보게 만드는 예. 빨간불의 역할이라면 아니요, 조금 노래요 지금. 아 그런가요? 황달이 약간 있으셔서 네, 그럼 노란불도 잠깐 조심할 수 있는 노란등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회자님은 좀 더 오늘 소개되는 예, 기업을 예.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주는 네네. 그런 또 빨간불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간불이요? 네, 죄송합니다. 파란불. 아, 그래요? 네. 아, 예. 시작 이상하네요 우리가. 큰 실수할 뻔했네요. 예, 어제도 우리가 오늘 브레이크 잡지 맙시다. 네, 브레이크 딱 알겠습니다. 풀고 신나게 한번 회속 질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힌트 영상 만나보시죠. 위기 탈출 넘버원. 당신의 하루는 안전하십니까? 어떻게 사람 괜찮을까? 와서 봐봐, 차 찌그러졌어. 차가 찌그러졌어. 터졌어. 어떡해. 실제 상황. 지금 사고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내 미쳤나봐. 이거 좀 봐. 죽느냐 사느냐. 살아남기 위한 위험한 생존 게임. 최후의 순간. 그녀가 선택한 유일한 해결사는 감당하기 힘든 공포에 응답하라. 거기요? 위치가 별로라고요? 2년마다 반복되는 고통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다. 최적의 브레인 총집합. 그들과 함께 만드는 기적의 솔루션. 일촉즉발. 위기의 드라이버를 위해 탄생한 네버스톱 솔루션. 지금 시작합니다. 야, 무슨 영상이에요? 네. 경고가 많네요. 네네. 예,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쪽인 것 같고요. 생명이요. 네네. 약인가요? 약은 아닙니다. 뭐죠? 근데 약 같은 서비스죠. 뭐예요 그게? 만나볼까요? 네. 예, 옆에 계십니다. 자, 뜨거운 심장으로 달리는 폭주 기관차, 우리 송봉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몽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운전자들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이 타이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데요. 예. 저희는 이 타이어를 쉽고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타이어 가격 비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가격 비교 네네. 서비스, O2O 서비스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오랜만에 또 온라인 투 오프라인 네. 서비스를 만나봅니다. 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서비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해주는 건가요? 일단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예. 타이어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 브랜드랑 예. 사이즈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타이어 매장의 가격 업체에서 예. 가격을 입찰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럼 소비자나 가격이랑 그 업체의 매장 서비스 예. 만족도 등을 비교를 해서 예. 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일 저렴한 좋은 곳에서 예. 교체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뭐 타이어 싼 데 알아봐 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O2O 그렇죠. 서비스. 네네. 요즘 뭐 O2O 서비스가 굉장히 또 대세로 떠올랐어요. 네. 근데 왜 하필 대표님께서는 타이어를 선택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자동차 부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범퍼를 선택하셨을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하필 타이어입니까? 2014년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가 2천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2천만 대. 네, 네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요. 예.
자동차에서 타이어는 가장 필수적인 필수 소모품입니다. 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봤을 때 약 3조 원이 정도 되는 대규모 시장이기도 해서 네. 저희가 사업성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의식주가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좀 작은 시장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네네. 이 타이어 시장 있잖아요. 요거 전망이 어떻습니까? 타이어 자체만 보지 마시고요. 예, 예. 자동차와 같이 궤적을 하는 예. 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타이어는 타이어를 제외하고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예전에는 자동차라는 거는 탈 것에 불과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자동차를 타지만 않죠. 즐길 거리죠. 예. 안에서 음악도 듣고 예. 또 내가 원하는 주행감을 느끼기 위한 여러 또 그런 또 리모델링도 하고 예.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액세서리 사람들의 니즈는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고요. 예전에 탈 것으로 인지했던 것들이 이제는 즐길 거리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네. 잠재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고객들의 니즈가 존재하는 시장이 또 예. 자동차와 관련된 소모품 시장. 그렇죠. 그 중에서도 또 타이어도 매력적인 시장일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갈아타야 되니까. 빵꾸란 건 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오셨잖아요. 네. 안 오셨으면 빵꾸예요. 어쨌든 빵꾸는 계속 나게 돼 있는데 이 시장을 잘 활용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요. 대부분이 참 수줍어 보이시지만 참 숨은 실력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네. 제가 또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요. 2017 대한민국 모바일 어워드 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장영실 소프트웨어 벤처 포럼 우수상. 네. 또 장영실에 네. 또 우리 선조님께서 인정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2015년도 3월에 예. 개인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 2016년도에는 법인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저희가 거래량으로는 한 10억 정도 했고 네. 현재는 월 한 2억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저희가 전국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400군데의 파트너스를 지금 전국에 확보를 하고 있고 장착점이 있다라는 네, 장착점이 400군데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 지금 많은 고객들이 한 98% 정도 고객들이 만족하는 타이어 교체 어플리케이션이 되었습니다. 그게 중요하네요.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2% 부족하네요, 그죠? 기존에 장착점을 가서 좀 저렴하게 그 3+1 이런 거 많잖아요. 예, 예. 저렴하게 이제 장착점에 가서 타이어를 교체를 했는데 예, 예. 그거보다 더 저렴하고 어. 비교를 해가며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예. 거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신발보다 싼 타이어도 많고요. 네.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견적을 해서 소비자들이 어쨌든 그렇죠. 만족을 한다.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자, 타이어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스타트업. 과연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지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야, 하민아. 네, 선배. 갑자기 왜 불렀어? 아, 제가 간만에 운전하는데요. 네, 선배 제가 여행 보내드릴게요. 뭐라고? 여행이요. 출발! 기쁨도 잠시. 선배. 야, 아우야, 놀래. 야, 운전 똑바로 해. 아, 진짜. 야, 이제 왜 그래?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는 제작진. 어떡하죠? 왜? 차 펑크 났어. 야, 내가 너 어떡하지? 여행 보내준다 그럴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야. 아유, 야, 뭐 날씨도 안 도와주고 이거 타이어도 안 도와주고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선배랑 여행하려고 제가 여기 온 거잖아요. 야, 그 네가 왜 나한테 화를 내? 야, 선배랑 네가 화를 낸거 아니잖아. 야, 네가 나한테 화를 내면 불꽃 튀는 신경전을 잠재우는 소리.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문제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와주신다고요? 네. 어디 여기 보험회사에서 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타이어의 요정 진이라고 합니다. 진이요? 타이어의 요정? 오늘 3가지의 소원을 들어드리려고요. 대체 정체가 뭘까요?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니, 첫 번째 소원은 네. 그 타이어를 좀 어떻게 빵꾸를 좀 메꿔주세요. 타이어가 문제가 있으신가요? 네, 타이어. 그럼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요. 타이어를 저렴한 곳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니,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야,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누가 개발한 거예요? 제가 개발했는데요. 한번 같이 가실까요? 같이 가. 네. 제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네, 따라오십시오. 난 차를 타고 있는데. 저 어디 가요? 너 가라.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저 어디 가야 돼요? 네 알아서 가라.
선배. 넌 가라. 그냥 가라. 선배. 가실까요? 예. 네. 선배. 아, 저 어떡해요? 아, 타이어 빵풀 떼워야 되잖아요. 제작진과 이별을 고한 현 프로가 찾은 곳은 야, 여기 사무실입니까? 네. 예, 이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근데 예, 여성분들 되게 많으시고. 네. 아니 타이어 회사라 그래서 저는 막 타이어가 막 이렇게 좀 질비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타이어가 없어요.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회사다 보니까 예. 타이어는 별로 없고 이렇게 컴퓨터가 많죠. 아, 컴퓨터가. 그런데 아무래도 이 회사가 네. 어플리케이션 회사다 보니까 네. 또 그 앱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네네. 근데 어디로 가서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 개발팀으로 가시면 앱 보실 수 있습니다. 개발팀이요? 네. 예, 개발팀 어디 있어요? 저쪽에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저쪽으로 가시죠. 네. 여기가 이제 개발팀인가요? 네, 맞습니다. 야, 뭔가 개발하는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보호 본능 유발자 김종환 개발팀장.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셨나요? 가장 중요한 게 역경매 시스템인데 타이어를 구매하고 싶은 고객의 정보를 판매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판매자는 타이어 금액을 입력을 해서 그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저희 역경매 시스템. 그래. 예. 자, 그러면 이 역경매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역경매 시스템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가요? 저희는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채팅을 기반으로 한 역경매 시스템. 입찰 금액에서 서비스 만족도까지 타이어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 예. 그러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네. 계속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네. 뭔가 새로운 개발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가요? 그럼요. 업데이트 개발을 할 때 팀원들 간에 또 회의도 많이 하고요. 예. 그런 걸 바탕으로 또 업데이트도 진행이 되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개발팀에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 마침 또 회의를 진행합니다. 네. 마침? 네. 때마침? 때마침. 그러면 회의를 또 해야죠. 네. 예, 회의하러 가실까요? 네. 예, 회의로 저쪽에서. 예, 저쪽으로 네.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선 고객의 마음을 잡기 위한 치열한 두뇌 싸움이 한창인데요. 어떤 회의를 지금 하고 계셨나요? 네, 이번에 메인 화면 디자인 수정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메인 화면 어플리케이션을 딱 접속을 했을 때 네. 가장 처음에 보이는 메인 디자인. 네, 맞습니다. 아, 디자인 회의를. 네.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앱을 실행하면 가장 먼저 예, 고객을 반기는 메인 화면. 앱의 비주얼을 담당하는 만큼 세심한 네. 접근이 필요한데요. 저 부분이 이제 조금 눈에 안 띈다. 어. 저런 이제 디자인 건의가 있어서 아. 저희가 이번에는 저걸 좀 수정해 볼까. 아, 눈에 안 띈다라고 누가 이제 얘기를 한 이제 거예요? 고객들이. 고객분들이 그 눈에 안 띈다라고 네네. 피드백이 걸어옵니까? 네네. 요 부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우리 디자인 팀에서 한번 또. 일단 컬러를 좀 더 강조하거나 아니면 버튼 자체에 섀도우를 넣어가지고 좀 더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섀도우요. 네, 그림자. 그림자. 그림자 같은 거로. 네. 아무래도 컬러가 들어가면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아, 그럼요. 예, 그 눈에 띄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디자인팀에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개발팀은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데요. 식을 줄 모르는 열혈 청춘들의 회의. 하지만 한 사람만은 어쩐지 조금 달라 보입니다. 대표님. 네. 타이어 얘기 너무 하니까 타이어도 합니다. 아, 그렇던가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소원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보시죠. 회의 좀 끝나면 안 됩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쿨하네요. 예. 네. 아, 좋습니다. 회의 끝났습니다. 네. 예, 끝났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이제 끝나네요. 그죠? 아닙니다. 한 군데 더 갈 데가 있어요. 또 어디 갑니까? 네. 오늘 마케팅 그 팀이 예. 고객을 만나러 가는데 한번 아. 같이 가보시죠. 아, 얘도 어디 가는군요. 네. 야,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또 잃을 게 있다고? 네. 예, 또 어디 가야 되네요. 네. 그럼 가시죠, 빨리 가시죠. 예, 이동하겠습니다.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찾아온 타이어 매장. 야, 여기는 타이어 가게입니다. 그렇죠? 네, 예. 타이어 가게는 우리가 왜 온 거죠? 오늘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썼던 고객이 예. 이 매장으로 타이어를 교체를 하러 왔거든요. 아, 타이어를 직접 교체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네. 고객을 만나러 온 건가요? 예, 고객을 만나서 저희가 예. 마케팅 조사를 하려고 예, 팀장님하고 같이 그럼 왔습니다. 마케팅이랑 같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고객분은 어디서 기다리고?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 아, 같은데 그래요?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갈까요? 가보실까요? 예, 네. 가시죠.
고객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현장.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하면서 어떤 점이 제일 좋으셨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가격을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이 어플을 사용하니까 손쉽게 가격도 비교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견적을 요청하니까 아주 빨리 견적들이 들어왔습니다. 한편 세 남자의 은밀한 대화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마케팅팀 팀장. 마치 파파라치 같은데요. 그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현 프로. 카메라를 의식한 듯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네. 근데 예. 아무리 저기 초상권 없는 연예인이라고는 하지만 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어요? 저희 이제 마케팅용으로 이제 SNS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객과의 인터뷰하는 내용을 사진 찍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걸 또 마케팅용으로 활용하나요? 네, 어느 정도는 활용해 줘야 되는데요. 이제 실제로 저희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싼 제품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잘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고객분들이 교체를 했던 사람에 대한 후기를 이제 보고 이 업체나 이 어플리케이션을 믿을 만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마케팅. 그래서 오늘 마케팅 팀장님이 직접 같이 오신 거군요? 네네. 아, 그래요? 그럼 나를 마음껏 갖다 쓰세요. 아, 그래도 될까요? 예. 초상권이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음껏 쓰세요. 알겠습니다. 계속 하시는 거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진정성이겠죠. 럼플렛 타이어 피드백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데요. 많이 좀 입소문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O2O 서비스의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는 타이어 교체 전문점.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업무인데요. 어플을 통해서 오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비즈에서 충분히 그 타이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시고 주문을 하시고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또 이제 원스톱으로 매출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저희들 입장에서도 뭐 2번, 3번 이렇게 고객님하고 상담을 해야 될 그런 시간적인 요소도 제약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훈훈하네요. 두 분의 관계가 서로 윈윈하는 거죠. 네, 한번 안아주세요. 이렇게. 아주 훈훈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두 분 서로 성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이어를 향한 관심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대표. 이쯤 되면 타이어 애정도 테스트를 확인해봐야겠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타이어에 관련된 어떤 지식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타이어에 대해서 뭐 이런 타이어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타이어가 있죠. 네. 어떤 종류의 타이어가 있나요? 타이어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 여름용 타이어, 그다음에 이 사계절용 타이어, 그다음에 겨울에 할 수 있는 윈터 타이어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개요? 고무 재질의 사계절 타이어. 하지만 더위와 추위에 따라 타이어를 교체해야만 자칫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데요. 난 지금 타이어를 언제 갈아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타이어 갈을 때가 됐네를 어떻게 타이어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타이어가 4만 킬로의 타이어를 교체를 하거나 주기적으로 키로수로 키로수를 봤을 때 4만 킬로의 타이어 교체하거나 그다음에 그 기간으로 보면은 3년 정도가 걸립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트레이드 웨어가 있는데요. 이 트레이드 웨어 안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마모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면이 이 마모 한계선까지 닿으면 그때는 타이어를 교체를 하셔야 돼요. 요 부분에. 네네네. 쉽게 들을 수 없는 고급 정보. 우리 정말 대표님 타이어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이제 이 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고객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정도는 저도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타이어 박사님이시네요.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제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요. 저 이제 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타이어 저도 갈 때 이렇게 해갖고 애용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전 이별하는 것처럼 그동안 고생이 많았대요. 멀리 안 나오셔도 됩니다.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또 비가 오는 날씨에 오늘 또 이렇게 대표님과 하루를 함께 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 뒤를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자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뭐 타이어 천국이네. 타이어 갈 때는 대표님의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많이 써주세요.
제가 또 현장을 직접 다녀와 봤지 않습니까? 저는요, 세상에요, 이렇게 많은 타이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굉장히 많은 타이어를 계속 보고만 있으니까 타이어드. 웃고 갑시다. 이번 컨셉 재밌었어요. 야,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필요하니까 타이 마사지도 받고 싶고, 요거 넥타이. 재밌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자동차를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고객의 입장에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좀 생생하게 와 닿은 것 같고요. 멘토님께서는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내가 원하는 신발이나 의류만큼 아주 그렇게 격하게 와닿는 제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고객들의 피드백 그리고 또 장착점 같은 파트너들이 만나는 고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이렇게 그 리서치 해나가는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답은 시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시장의 중심에 서서 고객들을 직접 만나고 후기도 들어보고 그런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마케팅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타이어에 대한 특성 때문인데요. 이 타이어는 교체 주기가 2, 3년 정도로 긴 만큼 소비자들한테 돈을 많이 들어서 하는 그런 마케팅보다는 아무래도 고객을 감동을 시키고 이 감동된 고객이 주변 사람들한테 바이럴을 낼 수 있는 쪽의 마케팅을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 기반 기술을 또 이용을 하셔서 고객이 원하는 카센터에 대한 정보를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머리를 좀 굴리다 보면 정보만 딱 받고 여기에서 클릭을 안 하는 예약을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가 또 있습니다. 자, 고객분들께서 예약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메리트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지금 현존하는 오토 서비스들의 대부분이 이 탈중개화를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 탈중개화를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타이어를 교체를 했을 때 엔진오일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 매장에서 조금 더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을 함으로써 타이어 교체에 조금 더 수리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계속 강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비스로 풀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자, 달아오른 거리를 밟을 네 바퀴의 질주, 그 가슴 뛰는 열정의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타이어비즈 송문균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타이어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지나가다 보면은 이 타이어 매장에 붙어 있는 화려한 현수막들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시진 않으셨어요? 저 집 정말 쌀까? 그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사실 타이어를 싸게 교체하는 방법은 업체마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가격을 물어보고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을 이용한 타이어 가격 비교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현재 98% 타이어 교체 고객이 만족하는 슈타이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은 오프로드 자동차를 아시나요? 오프로드 자동차는 험한 비탈길이나 돌 자갈밭을 달리는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길이 아닌 이 비포장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차가 망가질 수도 있고 또는 운전자가 다치는 등 위험천만한 사고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스릴이 있고 그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익스트림 스포츠라고도 하는데요. 저희 타이어비즈도 이 오프로드 자동차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다가 보니까 저희도 많은 험난한 고비가 있었고 이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하니까 저희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겼고 또 시장에서 저희 서비스가 조금 더 단단해진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방법이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창업을 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가는데요. 처음에 이 타이어 매장 업계에서 1년 정도 일을 하면서 타이어 교체 고객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직접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타이어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요? 또는
타이어 매장이 왜 이렇게 서비스가 형편없어요? 라는 그런 소비자들의 불만 소리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 직접적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저도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타이어 매장의 가격은 얼만큼 비쌀까? 얼만큼 쌀까? 또는 매장은 어떤 식으로 친절을 할까라는 호기심,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 가격 비교 서비스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찾아봤고 다행히도 이 서비스가 시장에 없어서 저는 바로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어라는 시장이 3조 원의 거대한 시장이었고 많은 운전자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면 저는 부자가 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서비스 런칭 후 거의 한 6개월 만에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프로드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프로드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에게는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길이 아닌 비포장 도로를 달리기 위한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라고도 하죠. 이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또는 위험한 지역에서 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견인 장치.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여분의 짐과 옷 등이 있는데요. 오프로드 운전자분들은 아시는 거죠. 사실 이러한 장비가 없으면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 또는 위험한 길을 달릴 때 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 힘들다는 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갈 때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지는 잘 몰랐습니다. 단순하게 시장에 먼저 선점을 해서 이 시장을 주도한다면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참 오산이었는데요. 저희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저희 서비스가 좋습니다. 타이어 가격을 비교할 수 있으니까 타이어 가격을 싸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설득을 하고 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사실 냉소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대부분 손으로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좀 비위생적일 수도 있고 또 뜨거운 음식 같은 걸 먹을 때 화상에 대한 위험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고 가서 이거를 사용하면은 위생적이고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도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손으로 계속 밥을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고 문화거든요. 사실 타이어 교체 시장도 현재까지는 90%의 고객들이 이 타이어 매장에 바로 가서 교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격 비교는 전혀 안 하시고요. 이 업체마다 가격 비교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게는 한 5만 원에서 많게는 한 10만 원 정도 싸게 교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서 교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생각을 하시겠죠. 이 매장 타이어 내가 싸게 한 건가?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사실 이런 문화가 있지만 제가 이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덜컥 시작을 했던 게 좀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무도 없는 시장을 진입을 먼저 한다면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조금 소홀히 했고 또 준비를 소홀히 한 만큼 경영상에 있어서도 조금 흔들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 서비스가 고객 만족도가 점점 좋아지면서 시장에 빨리 안착할 수 있었지만 이 아무도 가지 않는 시장을 갈 때에는 그 시장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조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가 다행히 시장에 안착을 했지만 계속 위기는 찾아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주변에 있는 좋은 대표님한테 의견을 구하고 싶지만 저희 서비스가 시장에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도 그런 의견을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저희 성공에 이제 확신이 없었던 제가 기댈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고객과 업체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 현장에 가서 질문을 조금 했었고요. 고객의 편에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이 매장 사장님들이 혼자서 일을 하시거든요. 혼자서 일을 하시는데 저희가 타이어비즈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매장 사장님을 찾아갔을 때 사장님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출도 많이 오르고 고객도 많이 보내드려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는 글쎄 이런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제가 왜 사장님께서 저런 표정을 지으시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했지만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과 조금 더 미팅을 많이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사장님께서 혼자서 일을 하시니까 고객이 타이어 견적을 요청을 했을 때 입찰을 스스로 하시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하루에도 20건씩, 30건씩 타이어 고객이 견적을 요청을 하는데 휴대폰으로 일일이 이거 수동으로 입력을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 입찰 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고 그 자동 입찰 시스템으로 업체 사장님들께서는 편리하게 입찰을 하고 또 고객은 많은 견적을 받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객과의 접점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꼭 저는 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선도 기업이 없다 하더라도 이 자기만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고객과의 미팅, 고객과의 많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갈 때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고객과의 많은 고객 중심적 사고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빠른 실행과 빠른 전환이 뒷바탕된다면 더 많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어떤 서비스가 불만족이신 고객분이 저희 어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좀 안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을 고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빠르게 고쳐서 업데이트를 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분이 또 바로 그 서비스 그 업데이트한 부분을 사용을 해보시고 며칠 만에 바로 고쳐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또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고객은 항상 기업 주변에 있구나,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빠른 실행과 빠른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나게 도전하고 빠르게 가설들을 수정해 나가면서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의 법칙을 스스로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 있다고 합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스스로 주어진 길을 잘 활용을 하셔서 세상에 없는 자기만의 유일한 길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가라. 예, 네. 마지막에 또 두드려라. 네. 그러면 열릴 것이니.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아주 진리만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가장 설득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였나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요? 네. 네. 첫 번째는 사실 저희 부모님을 설득을 하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예.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사업을 또 한다고 하니까 많이 말리시더라고요. 예. 왜냐면 본인이 사업을 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는지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도 많이 말리셨습니다. 예. 사실 제가 또 그 불효에 좀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의견을 또 만류를 뿌리치고 힘들게 또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말했을 때 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한번 그 정도로 힘들죠. 네,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 서비스를 가지고 처음에 방문을 했을 때 많은 업체 사장님들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온라인 타이어 판매를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이 온라인 타이어 판매는 타이어만 직접적으로 매장에 보내고 이 장착비만 받아가는 그런 네.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타이어를 구매를 하지만 그 매장 사장님들은 매출도 안 오르고 일만 많은 그런 서비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서비스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매장 업체 사장님들은 이거 온라인 타이어랑 똑같은 거 아니냐? 너희 장착비만 또 받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동급 취급을 좀 많이 당해서 그 사장님들을 또 설득을 하고 저희 서비스는 온라인이 아니라 이 고객을 바로 보내주는 사장님께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서비스다. 네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게 상당히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처음에 B2B이든 B2C이든 고객을 찾아갔을 때 외면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지속해서 계속해서 이 두드려 나가는 사람이 있고 첫 두드림에 포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부터 이 창업의 성공에 대한 갈림길이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해요? 왜 울어요? 근데 눈이 왜 우세요? 눈이 따가워가지고. 아 그래. 아유, 야, 어떤 만감이 교차하셨길래 이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니 지금 조명이 너무 세서. 아 조명 때문입니까? 아 나는 또 뭐 이렇게 어떤 과정들이 힘들어서 그런지 알았는데 아 조명 때문에 눈물이. 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고민이 많으실 텐데 계속 고민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타이어라는 제품이 상당히 고관여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어를 교체를 할 때 고객들이 인터넷이든 또는 뭐 잡지는 많이 알아보고 이제 교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 타이어라는 제품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조금 더 쉽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타이어에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목표고요. 그리고 또 좋은 매장을 찾아서 주변에 있는 좋은 매장을 찾아서 고객들에게 저렴한 가격, 그 다음에 좋은 서비스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큰 성공의 기본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자라면요, 고관여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 스타트업이 어떤 마케팅을 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고관여 제품이라 하면은 쉽게 한번 첫눈에 보고 쉽게 결정하기 힘든 제품들,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김치냉장고 아니면 뭐 이런 가전용 전자제품들 비교를 꼼꼼히 해보시거든요. 저관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과자라든지 비스켓이라든지 그냥 이게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관여 제품 같이 이런 그냥 한번 보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은 스쳐 지나가는 광고라고 하더라도 기억을 해둬요. 그래서 TV 광고라든지 이런 데를 광고를 많이 마케팅을 하는 거고요. 고관여 같이 꼼꼼히 따져보고 그리고 비교해보고 해야 되는 제품들은 사실 신문 지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도 단순히 고관여다 저관여다만 이 판가름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고관여 제품이라면은 어떤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어떤 성향을 가진 고객들에게 어필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굉장히 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드셨잖아요. 자동 입찰 시스템인가요? 그거는 이제 어떤 구조로 어떻게 수익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자동 입찰 시스템은 수동 입찰을 대신해서 만든 시스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체에서 하루에 20건, 20, 30건의 많은 견적을 일일이 손으로 입찰을 하기에는 이제 일도 바쁘시고 되게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에서 파는 가격을 모두 DB로 저장을 해서 이 고객이 타이어 견적을 요청을 할 때 이 DB에서 바로 고객한테 가격을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 바로 이제 자동 입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그 타이어 사장님은 나는 이 정도 금액을 받겠다라고 고수하는 금액 선 한에서 그 DB가 이제 올라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어떤 수익 구조로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거의 한 10개 정도의 이제 타이어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 브랜드 하나의 자동 입찰을 할 때마다 업체에게 월 단위로 이제 정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에 있는 타이어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고객은 양측에 지금 있거든요. 장착점, 파트너이자 또 고객이기도 하고 또 타이어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수익 구조를 생각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으로만 보시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고객이 가격에 대한 저항감을 낮추면서도 우리 제품이나 우리 서비스를 쓰게 만들 거냐라는 거가 사실은 수익 구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익 구조를 자동 입찰 시스템에서 고객의 니즈는 점점 바뀌어 가거든요. 고객은 굉장히 변심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객이 어떻게 하면은 이 저항감을 낮출 수 있고 우리 서비스에 손을 내밀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저는 수익 구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도 하나 추가하면 되겠네요. 고객의 마음은 갈 때다. 네. 그런 것들, 예, 여자의 마음처럼 그런 것도 하나 계속 염두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많은 스타트업들은요, 꼬불꼬불 비포장 도로를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시간이죠. 이건 알고 가! 배달, 숙박, 쇼핑, 청소에서 부동산, 웨딩, 가사 전반에 이르기까지 어느새 우리 생활 곳곳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O2O 서비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 시장의 성장 속도는 눈부셔. 특히 보험, 대출 등 오랜 기간 은밀한 영역이었던 금융에까지 진출, 새로운 생태계를 개척하고 있어. 또 개인의 취향을 저격한 기상천외한 서비스들까지 등장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또 하나의 거대한 라인 빅뱅. O2O 서비스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 O2O 시대의 소비자들은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 때문에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필수가 된 혁신. 최근 기업들은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색다른 형태의 서비스들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어. 고객이 계산대 앞에 줄을 서지 않고도 구매한 물품을 바로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 세계 최대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이용객들이 진열대의 상품을 쇼핑백에 넣으면 수백 대의 인공지능 카메라가 물건 구입 사실을 인식, 앱을 통해 자동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은 O2O 서비스의 결정판으로 불리며 큰 화제를 낳았어. AI가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기본.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도 주문할 수 있는 배달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끝나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변화의 속도를 높여가며 21세기 혁명의 필수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 O2O 서비스. 하지만 폭풍의 중심에 선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도 막중해. 무엇보다 모든 변화의 근원에는 항상 인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 놓쳐선 안 되겠지? O2O 서비스는 말이죠. 예, 인터넷에 지난해 기준으로요 10대 이슈에 떠오를 만큼 그만큼 굉장히 이슈를 만들었는데요. 자, 앞으로도 이 O2O 서비스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O2O 서비스이기 이전에 이 온라인 커머스 시장의 규모가 54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사실 와닿지 않은 시장 규모인데요. 근데 오프라인 커머스, 즉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시장의 규모가 930조라고 합니다. 그럼 이 O2O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 전혀 다른 시장이 아니라 말씀드린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의 거래 시장의 그 접점에 있는 시장이 사실은 O2O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O2O 시장이 무려 3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지금의 O2O 시장의 규모가 300조 원이라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O2O 시장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더 큰 가능성을 품고 있는데요. 이 사용자들, 즉 고객들의 라이프 패턴과 관련한 니즈들이 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개인화가 되고 있어요. 원하는 부분들을 그리고 이 모바일 휴대폰 안에서 다 가능하게 된 시대가 됐죠. 모바일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개인화된 니즈들은 점점 많아질 거고 이를 만약 오프라인이 아니라 모바일에서 대신 해결해 준다라면 커지지 않고 100일까요? 저는 O2O 시장은 커질까 말까에 대한 시장이 아니라 필연적인 시장이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타이어에 있어서는 퍼스트 무버잖아요. 최초의 어떤 개발을 하셨던 당사자로서 O2O 시장을 개척을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예상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O2O 시장은 이 양면 시장 또는 다면 시장이라고도 하거든요. 고객을 확보를 하더라도 이 업체가 없으면 이 서비스가 안 되고 또 심지어 업체가 많은데 이 고객이 없으면 또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 고객, 그다음에 타이어를 팔려고 하는 업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시켜서 성장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저희 부산에서 만약에 타이어 교체를 하려고 하는 고객이 있으면 그 부산에도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업체는 많은데 이 서울에 있는 업체가 많다 그러면 사실 이게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값이 더 나오죠. 지역적인 이 균형을 맞추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작업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고객의 선택은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어떤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을 드릴게요. 자, 우리 대표님에게 타이어는 무엇일까요? 1학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1학년이요? 네. 2학년, 3학년, 4학년도 아니고 신입생 1학년이요? 네. 네네. 제가 처음 하고 있는 이제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 아이템을 통해서 제가 2학년, 3학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렇죠.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제 1학년. 1학년. 네. 몇 반? 1반? 1반. 몇 번? 1번? 1번. 예. 작은 키네요. 1번. 그렇죠. 아직 작지만 네. 막 성장하잖아요. 2학년, 3학년 되면 엄청 키 큽니다. 네. 저 1학년 때 엄청 작았어요. 네. 내가 꿈꾸며 그려나갈 런웨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래도 타이어 가격 비교를 넘어서 이 타이어 데이터를 이용한 이 빅데이터를 만드는 회사가 꿈입니다. 네네. 그리고 많은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또 멘토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어떤 멘토링을 꼭 해주고 싶으십니까? 네.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신 1학년에서 시작을 해서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1학년에서 2, 3학년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커져야 2학년, 3학년으로 가는 건데 지금 이 자동차 소모품 시장 중에서도 타이어라는 영역으로 시작을 해서 타이어 말고도 자동차와 관련된 소모품 영역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역도 많고요. 그래서 1학년에서 타이어를 다뤘다라면 이 타이어를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을 했던 고객들이 다른 소모품, 엔진 오일, 배터리 이런 영역들도 이 회사에게 요구를 하는 그리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사업의 영역이 점점 커지게 되면 굉장히 잘 성장한 6학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멘토링 잘해주시네요. 네 번째니까. 뭘요? 2번이. 아니, 녹화가 4번이라서 잘해주. 저는 뭐 한 300몇 번째. 어쨌든 중간에 자퇴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힘들더라도 학창 시절을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일단 두드려 보세요. 끊임없이 두드리다 보면 어느새 운명 같은 세상이 활짝 열릴 겁니다. 기술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렸고요. 사실 이런 기회가 많이 없어서 또 준비가 조금 덜 되어 있어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준비를 정말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흔들리거나 위기를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사실 창업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만큼 준비를 하지 않고 들어온다 그러면 고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또 준비를 하기 전에 정말 철저한 준비, 그리고 시장, 고객 이런 것들을 우리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